영어 원서 읽기 29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형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거형 동사라는 게 명칭에 이미 과거가 들어있으니까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거형 동사가 표현하는 건 비현실을 표현합니다. 비현실. 제 생각은 그래요. 비현실을 묘사하는데 비현실 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당연히 비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이제 현실이고, 그런데 가상의 상황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지 않을까. 이 가상의 상황은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당연히 비현실이죠. 그래서 가상의 상황도 과거형 동사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비현실은 모두 과거형 동사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여기도 지금 가상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형 동사가 쓰였지만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한다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이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다라는 서술어는 현재로 실제 생각을 했으니까 현재형으로 썼지만 생각한 내용은 가상의 상황이라서 과거형 동사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문법책에서는 이제 가정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이 가정법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가정법 종류를 막 여러 개를 다 배우면 머리가 아파요.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일단은 가정법이라는 문장에 사례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가정법 문장 하나를 이제 접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가정법을 배워봅시다. 자, 그리고 새로 나온 낱말이 여기 전치사 against가 있습니다. against는 뭐뭐의 역방향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뭇을 거슬러서 이렇게 의역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베니를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베니는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무릎은 역방향으로 베니를 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베니를 놓으면 결국은 이제 베니를 무릎으로 받쳐놓았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죠. 내려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베니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무릎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자연히 떠오르는 낱말이 on 아니면 up on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물리의 법칙까지 생각을 했는지 against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괄호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gainst를 이런 때 사용하는구나 하고 주의 깊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죠. 지금 애들이 4명이서 도망을 가는데 헨리가 베니를 안고 있죠. 안고 가려니까 무겁고 빨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니를 깨워서 베니가 이제 지발로 걸어가면은 이제 언니하고 오빠가 손을 잡고 누나하고 오빠겠죠? 손을 잡고 앞에서 막 끌고라도 가면 그래도 베니가 이제 5살밖에 안 됐지만 자기 발로 걸으면 그래도 안고 가는 것보다 좀 빨리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깨우려고 합니다. 제스가 이제 살살 달래서 베니를 깨우죠. 웨이크업 해야만 한다 하고 깨웠는데요. 과연 베니가 일어날까요? 자,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겠습니다. 베니가 이제 주어로 나오는 걸 보니까 베니가 지금 이제 깨어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자, 베니가 어떻게 깨어나고 있는지 첫 번째 문장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서술어가 멈블드라는 낱말인데요. M은 미음 소리가 나죠. B는 비읍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미음 소리, 비읍 소리를 표현하려고 지금 M,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B도 비읍 소리니까 B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이제 미음과 비읍은 공통적으로 소리 나는 그 구조가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를 순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는 입술을 붙였다 떼기도 하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라 중얼중얼 입으로 소리를 그냥 낸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입술을 붙였다 떼기만 해서 나는 소리들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다가 잠꼬대를 하거나 그럴 때 주로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또 아기들이 말할 때도 아직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입술만 뗐다 붙였다 해서 이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또렷한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그냥 중얼중얼 어떤 소리를 내는 경우를 이 순음 두 개를 써서 M과 B를 가지고 멈블이라는 낱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버 하면은 그게 어떤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멈블이라는 낱말이 그 중얼거리는 소리 그대로를 가지고 낱말을 만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멈블이 중얼거렸다. 뭐 잠꼬대를 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중얼거렸다. 멈블드가 주인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니가 중얼거렸다 한 문장은 완성이 됐죠. 이제 뭐라고 중얼거렸다 하고 목적어가 오면 좋은데 이게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해서 전치사 구죠. 그래서 눈이 사람이 두 개니까 복수가 왔습니다. S를 그래서 붙였죠. 그의 두 눈이죠. 두 눈과 함께 중얼거렸다인데 샷은 다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eyes를 꾸미기 위해서 뒤에 이제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꾸밀 때는 보통 명사에 his처럼 앞쪽에서 꾸미면 되죠. 한 낱말로 꾸밀 때는 앞쪽에서, 여러 낱말일 때 뒤쪽에서. 제가 여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앞에서 꾸미면 되지 않을까요? 한 낱말인데 왜 뒤에다 붙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한 낱말일 때는 이제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꾸미는 것은 주로 고유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고유한 속성.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눈이 그의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his eyes도 원래 이 눈의 고유한 속성은 그 사람 겁니다. 당연한 거죠. 바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his를 앞에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shut을 앞에 붙여서 닫힌 눈 이러면 원래 이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긴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느라고 일시적으로 지금 눈꺼풀이 닫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도 뒤쪽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his shut eyes 한 단어니까 앞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그런 눈이 되니까 의미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 사물이 있고 이렇게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여러 문장일 때였죠. 그리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 상황. 고유한 속성이 아니고 고유하지 않은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일시적인 속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말이 안 떠오르네요. 좌우간
지금 베니가 이번만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중얼거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감은 눈과 함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shut이라는 형용사를 명사의 뒤에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자, 눈을 감고 베니가 잠을 아직 안 깼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Go away. 서술어가 먼저 왔죠. 이렇게 주어 없이 서술어만 오면 명령문이죠. 그래서 가버려, 멀리 가라, 꺼져, 저리 가 라고 베니가 멈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잠이 안 깼네요. 그런데 ing로 왔으면 이러면서 중얼거렸다는 거죠. 뭐뭐 하면서, 그래서 try가 시도하다니까 시도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리 가라고 했어요. 무엇을 시도했느냐, 무엇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은 lie가 눕다니까 눕기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down은 원래는 전치사기 때문에 down the street. 그러면 그 길 아래로 그 길을 따라 이런 뜻이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죠. 그러면 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lie를 부연 설명합니다. 보통 lie down 하면은 눕다인데 눕는 방향이 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누우면은 아래쪽으로 눕게 되잖아요. 행동의 방향이 아래쪽이 되죠. 그래서 이제 lie down이 눕다가 됩니다. stand는 서다인데 일어설 때는 위로 일어서죠. 그래서 stand up을 씁니다. stand up. 앉을 때는 서 있다가 아래쪽으로 앉잖아요. 그래서 sit down을 쓰죠. lie도 아래쪽으로 lie죠. lie도 아래쪽으로 들어 놓으니까 lie down. 계속 이렇게 up, down, out 뭐 이런 전치사들이 부사로 계속 쓰이죠. 동사 뒤에 이런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부사로 바꿔서 그 동작의 방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니까 그러면 베니가 잠에서 안 깨고 계속 다시 원래 누워있던 대로 눕기를 시도하면서 눈은 감은 채로 뭐라고 말했어요? 가버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베니는 깨려고 하지 않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violet이 offer가 제안하다인데 제안하다. ed이 붙었으니까 제안했다죠. soft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에 li 붙이면 뭡니까? 부사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부연 설명하는 부사가 쓰였습니다. 이건 뭐 없어도 상관없겠죠. 뼈대는 아니죠. 부연 설명이니까요. 부드럽게 제안을 했어요. 이번엔 바이올렛은 지금 헨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스,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 다음에 벤인데 벤이가 막내고 5살이고 아무래도 둘 사이가 나이 차이도 좀 적겠죠. 여기 이제 바이올렛이죠. 바이올렛이 베니하고 좀 더 친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깨워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렛이라는 낱말로 시작이 되는데 렛은 생각보다는 좀 뜻이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낱말이 바로 이 렛입니다. 렛을 문법책에서는 흔히 사역동사라고 부르고요. 사역이라는 게 뭐 시키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let을 해석할 때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하게 하는 거니까 시킨다는 인상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let을 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let은 적극적으로 누가 뭘 하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막 일부러 시키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소극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하도록 냅두는 거니까 또 일부 사역의 의미가 소극적이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렛을 하게 하다라는 해석보다는 이제 내버려 두다, 냅두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이게 냅두는 상황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을 진행하고 있어야겠죠. 그때 내가 가서 막 못하게 막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가만히 한쪽에서 방해를 안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동시 상황입니다. 동시 상황. 우리가 앞에서 동시 상황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R, HER, hard죠. 다시 쓰겠습니다. HEARD, hard. 누가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내고 있어야 듣잖아요. 얘가 뭐 노래를 해야 내가 이쪽에서 듣는다든가. 그래서 이것도 동시 상황이었죠. 그래서 heard도 동시 상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let도 누가 뭘 하고 나는 가만히 두고 그래서 동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 let이 이제 let을 사용하는 상황도 동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let을 쓰고 목적어를 쓰고 누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야 그걸 냅두겠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 동사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et 뒤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하나 더 쓰여요. 그런데 두 개가 동시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to를 붙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to를 붙이면은 목표 동작이 되죠. 목표 동작. to는 이 동작에 도달하도록 이런 뜻이니까 목표로 삼는 동작이 되는데 목표 동작은 장차할 동작이잖아요. 약간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느낌이 있고 동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to를 붙이지 않고 그냥 let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서술어고 얘는 서술어가 아니죠.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하는 동작이라서 서술어가 아니다 보니까 동사에 원형을 씁니다. 서술어는 일단 주어의 인칭을 주어가 3인칭일 때 뭐 s 같은 거 붙여야 하잖아요. 주어의 인칭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해야 되는 게 시제죠. 시제. 과거 현실이냐 비현실이냐에 따라서 현실이면 현재형을 쓰고 비현실이면 과거형 동사를 쓰고 이렇게 모습이 바뀌잖아요. 서술어는 그렇게 자꾸 모습이 바뀌지만 그 밖의 동사들은 서술어가 아니니까 뭐 주어의 인칭이나 시제를 표현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그냥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이 냅뒀어요. 누구를? 나를 냅뒀는데 내가 뭐 하게 냅뒀습니까? 가게 냅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내가 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 돼서 미가 원래 이 자리가 를 자리입니다. 를.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장을 이제 의역을 하다 보면은 가도록 냅뒀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가로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가 주어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치 I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목적격인 미를 써야 맞죠. 목적어니까. 자, 그래서 원문을 다시 보면요. 원문에서도 let이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가 나왔죠. 그리고 동사가 하나 쓰였죠. 여기 뭐 to, try 이러지 않았죠.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의 구조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let이 나오고 앞에 주어가 없는 건 명령문이면 서술어만 쓰죠. 주어를 생략하죠. 명령문 주어 you는 생략이 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도하도록 냅둬라. 누가? 너네들이겠죠. 너네들이. 그래서 오빠하고 제스하고 너네들이
이 바이올릿이 이제 제안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깨워볼게. 시도하도록 냅둬라. 내가 깨워볼게. 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바이올릿이 깨우면 과연 잘 일어날까요? 바이올릿이 계속 지금 깨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say는 소리 내다죠. 소리 내다. 뭐뭐라고. 그래서 소리 내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좋은데 없었고 생략이 됐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음표가 왔으면 이것은 이제 소리 낸다라는 뜻이니까 자 또는 뭐 말하자면 이런 어투를 나타냅니다. 자 말하자면 자 베니 하고 베니를 불렀어요. 깨웠죠. 베니 너는 안다. 그럼 이제 아는 내용 전체가 지금 문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노의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제 물음표를 붙인 걸 보면 너는 알잖아 라고 의문문으로 만들었습니다. know가 일반 동사가 이렇게 서술어인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앞에 do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문법을 쓰질 않고 그냥 평서문으로 해놓고서 물음표만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이제 말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뭐 바이올릿은 어린이니까 이런 규칙을 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너도 알잖아. 뭘 아느냐. 이 목적어 문장을 보면요. 서술어가 렌입니다. 이게 달렸다죠. 누가 달렸습니까? 시나몬 베어. 이게 대문자로 쓴 걸 보면 이게 그냥 명칭 같아요. 명칭. 아마 동화 속에 이게 지금 시나몬이 계피라는 뜻이고요. 계피로 과자를 구울 때 그 곰 모양의 과자를 많이 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동화 속에서 계피 과자로 그 만들어 놓은 곰 그런 이런 시나몬 베어라는 캐릭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시나몬 곰이 그 작은 시나몬 곰이 달렸다 멀리로. 렌은 뭐 목적어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누가 달렸다 그러면 더 필수 요소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연 설명입니다. 왜 달렸느냐? 달리는 동작을 부연 설명하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죠. 그래서 달렸는데 달리는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죠. 자, find는 찾다라는 뜻이라서 find만 놓고 보면 따로 뭘 찾았는지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한 단위의 침대를 찾기 위해서 시나몬 계피곰이 달렸어요. 멀리로. 근데 어떤 침대냐면 나이스하고 따뜻한 침대죠. 이 침대의 본래 속성이니까 이렇게 앞에서 한 단어로 각각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서 부연 설명한다면 이제 일시적인 속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무엇을 계기로 찾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가 전치사 구죠. 그 겨울을 계기로 겨울 동안에 곰은 이제 겨울 동안에 겨울잠을 자죠. 잠을 자려면 침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동굴에서 자겠지만 이제 동화니까 침대에서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겨울 동안에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지금 침대를 찾는데 멋지고 따뜻한 침대를 찾기 위해서 시나몬 베어가 멀리로 달렸어요. 그런 사실을 너도 알잖아. 라고 지금 아마 베니가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베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베니한테 익숙한 동화 이야기를 지금 꺼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바이올릿이 베니한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제 you play. 요게 지금 서술어가 play입니다. play는 놀이를 하다예요. 놀이를 하다. 어떤 놀이냐가 이 뒤에 나오죠. 이러이러한 놀이를 너는 한다. 자, 이제 네가 놀이를 해. 어떤 놀이냐면 너는 you are죠. are가 지금
축약이 되면서 A가 빠졌죠. Your 네가 시나몬 베어야. 베어라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베어를 안 썼습니다. 네가 시나몬이고 네가 계피곰이고 헨리하고 제스가 작정이다. 어떤 동작을 할 작정입니까? 거들다죠. 헬프는 거들 작정이야. 누구를 거들어요? 너를 거들어요. along the way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았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 시나몬 베어가 멀리로 달려서 침대를 찾아서 뛰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니가 침대를 찾아서 뛰는 그 길을 따라서 헨리와 제스가 거들 작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단위의 침대를 찾을 작정이다. 이렇게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베니를 깨우려고 유도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 상황은 그 시나몬 베어가 침대 찾으러 가는 거를 네가 이야기해서 이제 보고 알듯이 이제 우리가 놀이를 할 건데 네가 그 시나몬 베어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침대를 찾아봐라. 그러면 헨리하고 제스가 너를 거들 내내 네가 가는 길 내내. 근데 이제 더 웨이를 좀 안 썼으니까 그냥 부사로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help를 부연 설명하는 아니면 뭐 위를 부연 설명한다고 해야 할까요? 내내 help를 부연 설명한다고 봐야겠네요. 내내 거들 작정이다. 그러니까 네가 뛰면 헨리하고 제스도 함께 뛰면서 널 거들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 4명이 침대를 찾을 작정이다. 침대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시나몬 베어처럼 뛰어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곰처럼 그 동화 속 이야기처럼 놀이를 하면은 재밌지 않겠냐. 이러면 이제 베니가 얼른 일어나서 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이올릿이 그래도 베니의 관심을 끌려고 그 5살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베니가 알만한 이야기로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바이올릿이 상당히 똑똑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은 다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멈블이라는 단어가 새로 처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한 단어지만 뒤에서 이렇게 후치수식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요거 이제 일시적 속성이라고 그렇죠. 원래 한 단어면은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데 이제 앞에서 꾸미려면 고유한 속성이어야 되고 이제 일시적 속성은 한 단어라도 뒤에서 꾸민다. 이제 수식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lie down 이렇게 전치사가 부사로서 동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부연 설명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배운 내용은 지금 let이라는 동사를 배웠는데요. 이런 동사를 지금 사역동사라고 문법책에서는 표현하는데 let의 뜻이 내버려 두다니까 동시 상황에서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어가 그걸 내버려 두고 해서 이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동작도 두 개가 나와야 돼서 let 뒤에 목적어 오고 동사 원형이 그대로 하나 더 쓰이죠. 동사가 두 개가 나와서 문장의 구조가 매우 어색합니다. heard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동시 상황이라서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하나 더 쓰이죠. heard him song sing입니까? sing. 그러면 그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동시 상황의 경우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let 앞에 주어가 없는데 그것은 명령문이라 없는 거죠. 여기도 명령문이라서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내용은 이제 투부정사가 하나가 더 쓰인 것 같은 여기밖에 없습니까? 얼른 투부정사가 여기도 쓰였죠. 여기도 투부정사 어쩐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투부정사를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동사가 그냥 쓰였죠. to를 안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ran을 부연 설명하죠. 여기서는 try 시도하면서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선 눕기 명사니까 기로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으니까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판단사가 여기 두 번 나왔네요. 의지를 작정이나 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판단이죠. 그래서 will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깨우려고 제스가 시도했다가 베니를 깨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바이올렛이 이제 베니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무래도 바이올렛하고 베니가 지금 나이 차이가 제일 적으니까요. 바이올렛이 이제 베니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를 가지고 깨우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Go away, Benny mumbled with his eyes shut, trying to lie down again. Let me try, Violet offered softly. Say, Benny, you know, little Cinnamon Bear ran away to find a nice warm bed for the winter. Now, you play you are Cinnamon, and Henry and Jess will help you along, and we'll find a bed.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